네, 목동 종로학원 부원장 황혜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부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일단 의학계열로 가려면 되게 힘드네요. 네. 일단 여기에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주 설명의 내용이 사실 저희 윈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일부러 방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중간에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질문 받아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살짝 지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실은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라 크게 뭐 글씨나 이런 부분 안 보이는 건 크게 영향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개강은 그러니까 2023년 2월 2일부터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변의 학교들 개학이나 방학 일정 같은 거를 조금 조율을 해서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날로 설정을 하기는 했으나 학교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첫날이나 둘째 날까지 진도를 나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굳이 진도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강료에서 날짜를 차감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이제 상담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맨 끝에 저희 입학 상담 신청서가 있는데 중간에 설명 들으시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 오늘 뒤에 상담 예약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오늘 상담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방문 날짜를 잡아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급하게 쓰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미리 필요하시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기간은 저희가 1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딱 5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맨 처음에 세울 때 사실 방학 일정이 뒤로 가다 보니까 5주보다 길게 부모님들은 거의 2월 말까지 해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안 해보기가 10몇 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5주 차를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듭니다. 애들이 짧은 기간에는 본인이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게 한 4주 정도 되면은 그 영혼의 가라짐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너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서 차라리 그러느니 짧고 굵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5주로 정한 거고, 그러면 5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다른 학원으로 가기도 애매한 진도예요. 저희가 윈터에서 나가는 진도 자체가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보다 호흡을 좀 빨리 가는 진도이다 보니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 학원에서는 그게 다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다른 저희 본원 같은 경우는 다 재학생관이 없고 재종반만 있는 시스템이라서 윈터를 재종반에서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업 때는 그런 짧은 호흡의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 재학생관도 있고 재수생관도 같이 있고 양쪽을 다 병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호흡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을 준비하든 수능을 준비하든 사실은 호흡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짧게도 가는 거고 길게도 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5주 이후에 연계 프로그램도 확실히 진행이 되어 있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근처에서 윈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계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거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윈터생의 80% 이상이 다 단과로 넘어갔었거든요. 다른 학원은 그렇게 안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대상은 당연히 예비 고1, 2, 3이 들어가고 빨간색으로 저희가 예비 중3이 들어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비 중3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시켜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근처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기를 놓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선행을 해서 좀 올라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면 짧은 기간에 일정하게 진도를 빨리 나눠주는 속성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비 중3반도 일단 개설을 해서 미리 여기는 거의 고1, 2, 3 학부모님 오시지만 주변에 소개 좀 부탁드릴까 해서 미리 설명을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별로 수업 내용은 아까 저희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1하고 고2는 내신은 아마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이 조금 있고 거기에 수능하고 당연히 연관된 부분의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에 비해서 수능은 되게 멀리 보고 가는 건데 빗대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 고1에 내신만 담당한다면 국어는 사실 고1 내신에는 문학만 들어가 있거든요. 비문학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문학 과정도 같이 넣어서 애들 공부시키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모두 다 연계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고3은 1학기 내신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수능 쪽이 조금 더 크니까 거의 다 수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당하시는 강사진도 일단 재정반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메인으로 들어가시고 중간에 관리해 줄 수 있는 저희 재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아마 강사진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중3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념 선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원 요건이 사실은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내적으로 본 모의고사 성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성적에서 B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B등급이면 범위가 되게 넓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에 오는 학생인 경우는 A등급은 당연하고 B등급이 오는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엄청 강한 학생인 경우만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성적의 애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B등급인 경우는 놀고 싶은 경향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겠다고 하면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B등급까지는 받는 걸로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2하고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국수형 합의 10등급 이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금 등급이 느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저희 그 이제 원장님의 모토가 잘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잘하는 건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원 사업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애들도 데려다가 잘하는 애들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본 모토를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 너무 수준이 약간 낮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건의 받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도 일단 4등급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가 수학의 비중이 조금 많아서 이 부분은 본인이 수학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기본이 안 되면 그거는 어려운데 4등급 정도이면 일단은 한두 문제 차이로 3등급하고 4등급 차이라서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범위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까지는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인원은 25에서 30명 정도 들어갈 거고요. 강의실은 지금 이제 재정반이 그때 되면 모두 다 N수생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라 25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가도 그렇게 좁은 느낌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모이는 경우는 막 100명 넘게 들어가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곳은.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많이 넣어서 수업하지는 않을 거라 나름 30명이지만 소수 정예라고 말씀드리고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편성할 때 기준을 보시면 예비 고1이나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중에 학원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성취도 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반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예비 고2하고 예비 고3은 물론 학업 성취도도 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모평이나 학평에서 나오는 수학 등급을 일단 기준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성적표를 제출받아서 1차적으로 등급으로 반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로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수학 등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어랑 국어가 약간 배제되어 있어서 수학이 성적이 비등비등한다 그러면 국어랑 영어 성적에 따라서 반배정을 조금 조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일정은 저희가 12월 중에 볼 예정인데 이제 20일하고 24일 날 택일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날짜나 일정 조율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그 목동 종로 학원이 사실은 애들보다는 어머님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학원이다 보니 사실 지방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 달 좀 어떻게 잘 보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저희 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짜는 약간 유동적으로 조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건 차후에 상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전 학년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빨간색을 안 칠했는데 중3인 경우는 저희가 중3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일단 성취도를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반편성할 때 아무래도 선행 정도가 조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수학 3까지 범위가 들어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시간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7시 50분에 학원에 영교시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7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애들은 한 7시 40분 정도에는 등원을 할 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셔틀이 생각보다 조금 일찍 학생들을 픽업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워 시간에 걸리게 되면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애들은 생각보다 더 일찍 학원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애들이 대부분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미리 와서. 그래서 영교시에서 영단어 시험을 매일 보는데 학년에 따라서 외우는 개수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개씩은 모두 외우게 하고 시험을 1학년 같은 경우는 100개를 다 보는 경우가 있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단어가 어휘가 좀 어려워지니까 개수를 조금 줄여서 랜덤으로 뽑아서 보고요. 만약에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걸쳐서 제시를 보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저희가 외출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애들 관리해서 다시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애들이 밥 먹고 올라오는 게 시간이 거의 20분?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4, 50분 넘는 시간에 다 공부해요.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그렇지 않은 애들도 그런 습관으로 바뀌게 하는 뭔가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오면 밥 먹고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제시를 보러 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평상시 자습 시간에는 자는 애들을 다 들어가서 깨우는데 점심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만 안 깨우거든요. 그냥 자게 두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는 거고 그 시간에 애들이 뭐 다른 인터넷을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재수생이 쓰는 그 층은 인터넷이 그 온라인 강의만 신청할 수 있는 것만 열려져 있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게끔 차단이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도 일단 외부 채널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대부분 인강을 듣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을 활용할 텐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거의 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이 약간 다른 학원하고 다른 점이 올드할 수는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저희 학원 이 프로그램 얘기하면 싫어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를 원하고 그 수업을 많이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듣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자습을 하려고 윈터스쿨에 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그 시간에 자습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 불러서 자습도 시켜봤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상으로 다 잘 아침. 그래서 걔네들을 깨우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도 선생님들이 자꾸 들어와서 다른 애들을 깨우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오전하고 3시까지는 수업을 다 하자. 그러면 애들 어차피 졸 건데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습하는 것보다 담당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게 좋은 확률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빡빡하게 수업을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3시 반까지는 거의 한두 시간 자습이 중간에 뭐 시간표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두 개 껴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그냥 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전에 자기주도 학습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3시 반부터 10시까지 애들이 다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가 애들이 집중력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자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저 시간부터 10시까지거든요. 엄청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를 하는 거냐면 오전 중에 배운 수업에 대한 과제가 다음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제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윈터 기간에는 딱 수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과탐이나 사탐이나 본인이 풀고 싶은 개인적인 문제집이나 인강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오후 시간에 활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학원에서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질의응답하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다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계셔서 계속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무대뽀로 그냥 와서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약간 예약제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중간에 표가 붙여져 있어 선생님별로. 그럼 이 선생님한테 어느 몇 교시에 내가 와서 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다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누가 질문을 받으러 왔는지 누가 질문을 안 받았는지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남길 수 있어서 그걸 담임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면 담임선생님께서 얘가 좀 수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얘는 질문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상담할 때 활용하는 용어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주도 학습할 때 질의응답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상담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상담도 있고요. 담임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공부하는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거 또는 그러니까 요새 가장 고민이 내가 정말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가야 되나 정시로가 돼야 되나 내 성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상담이 그 시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시작 시간이 조금 달라서 9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2교시부터 보충이나 자기주도 학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애들을 다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자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모님들하고 연락하면서 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부득이하게 생기면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습은 10시까지 주치를 시키는 걸로 하고 있는데 보충 수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설 연휴 기간이 5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까지 수업을 하는 거는 부모님들한테도 민폐가 아니까 저희가 사실 그날도 수업을 할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으나 저희가 뭐 식사를 그때 급식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도시락 싸야 되는데 명절날 도시락 싸서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살짝 지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 만약에 그때 연휴 기간 동안만 그냥 학원을 셧다운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못했던 수업에 대한 공백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통해서 보충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요일보다는 토요일날 왜 그러냐면 양쪽 다 분산되어 있으면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충을 못 듣게 됐을 경우에 괜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토요일 오전 중에는 보충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주간 테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각 과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보는 미니 테스트는 그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완전히 관리해서 부모님들한테 문자까지 보내는 주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주간 테스트 결과가 부모님들이 받으시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실망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완전히 쉽게 내는 게 아닌 것도 이유이기는 하나 아무리 모의고사 형태로 낸다라고 해서 그 주에 배운 것만 뽑아서 낼 수는 없는 거고 그 주에 배운 것만 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되면 그 전 주에 배운 걸 내는 게 아니다 보니 피드백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시험을 보는 거니까 매번 성적이 지난주나 요번 주나 똑같아서 나아지는 게 없어 보여서 사실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스트레스이기는 하나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과목 실수인데 이제 국어, 영어, 수학만 아까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년에는 사실은 가탐하고 사탐도 선택으로 다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 그거를 안 한 이유는 이제 가탐의 비중을 정해져 있는 실수에서 너무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주를 하다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전체 단원을 다 훑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선생님들이 선호하시거나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 단원만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강하더라고요. 애들별로 나는 여기 듣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차라리 그거는 애들을 보니까 인강을 통해서 본인이 뭐 복습 예습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일단 저희는 국영수에 몰입해서 수업을 하자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국영수에 다 들어갔는데 고1만 통합과학이 중요하게 내신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만 내신 대비용으로 1학기용을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실수는 좀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능 국어, 예술 국어 다 들어가는 거고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수상학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담할 때 이제 예비 고1 어머님들한테 듣는 게 우리 애는 수상학을 뭐 N회 돌렸는데 또 수상학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저희의 경험상 한 달이고 어차피 옛날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야 될 시기라면 이 시간은 수학상을 하는 데 크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수학상은 무조건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는 수학상 안 하고 고등학교 걸 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표 조율을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요. 시간표상.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차후에 각자 이제 어머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반편성할 때 약간 고려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고2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 8타임이 들어가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선택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엄매하고 이제 화작은 본인이 엄매 쪽을 들을 거냐 화작 쪽을 들을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들하고 뭘 고민을 하냐면 화작 시키지 말고 모두 다 엄매를 시켜볼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수능에서 화작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고2 때는 엄매를 조금 시켜서 본인의 감각을 조금 갖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아직 약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엄매 쪽보다는 화작을 확 선택할 그런 비율이 높으면 그건 저희가 제 의견을 조율해서 그건 시간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수원하고 수투 개념학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념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고 선행을 조금 한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개념은 짧게 하고 유형하고 심화, 기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그거는 이제 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초반에 쓰는 교재는 아마 같은 교재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상위반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들어가거나 프린트가 들어가는 쪽으로 아마 변별력의 차이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도 아까랑 고2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데 수학만 선택 수학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선택 수학을 안 넣었어요. 요게 선택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미적분을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요 미적분이 수투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을 설명 듣고 가기가 애들 호흡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그냥 수원하고 수투에 집중을 하고 그 대신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선택 수학으로 미적이든 합통이든 기하든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중3인 경우에는 이제 고등부에서 필요한 내용 거의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수준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갈 예정이고요. 수학 진도만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끝내고 수3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 시간표는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뭐만 조금 변형을 시켰냐면 이런 식으로 과목이 들어갈 거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문학도 들어가고 독서, 여기서 문학하고 독서는 국어 중에서 공통 과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선택이냐 언어 선택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들어갈 거라는 거 예시로 보여드리느라고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에서 6교시까지는 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도 되니까 사진 찍.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는 매일매일 영단어 시험 보는 거.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문자로는 보내지 않을 예정이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서 만약에 희망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전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속 터지세요. 이걸 매일매일 보시면. 왜 그러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제시 때 통과하는 경우는 되게 많으나 첫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의외로 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보시면 인터에 와서 되게 열심히 애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잔소리를 하시게 돼요. 얘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꺼번에 담임쌤하고 상담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국영수 주간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저희가 문자로 전송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강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그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종반 선생님들보다는 재학생반 선생님이 위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내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신적인 호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정을 할 거고요. 고2하고 고3은 재종반 선생님하고 저희 재학생반 선생님하고 같이 반반 병행해서 수업 들어가는 쪽으로 강사진은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조교 선생님들은 저희 요번에 이제 대학 들어간 저희 학원의 졸업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데, 얘네들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1년 내내 수능하고 관계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애들이다 보니 애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몰랐던 경험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애들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요건 이제 애들 공부 시간을 또 확보를 하는데 조금 오랜 시간 데려다가 계속 진학 상담한다고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저희가 조율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관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윈터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물론 다른 학원도 그렇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보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 더 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찍 와서 늦게까지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은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배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방학 동안에 점심 저녁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조교 선생님이나 저희 선생님들이 상주해서 무조건 자습 관리까지 다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강료인 부분은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하게 됐을 때 10% 장학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조금 등록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수강료에는 교재비하고 급식비하고 셔틀비는 추가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감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셔틀버스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노선은 올해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 2023년에 1월에 하는 건데 내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선에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노선에 맞춰서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뭐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건 차후에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안내 다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하에서 먹을 수 있기는 하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학생들이 뭐 본인이 먹었을 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시락 싸오는 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은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도시락은 필히 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윈터 스쿨에서 이제 생활 규칙을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모터는 학생들끼리 대화를 일절하지 않는다. 5주 동안. 이게 기본 모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끼리 너무 친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의 말을 안 하게끔 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실 화장실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는 조금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애들이 화장실에 가서 간혹 얘기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애들끼리 대화 안 하는 거고 애들끼리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 간의 대화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단 지각이나 결석이 됐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무단이니까 미리 이유가 있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늦는 경우는 바로 제적 처리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퇴나 외출을 원하는 경우는 무조건 담임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뭐 요새 뭐 모든 학원이 다 그렇지만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휴대폰은 다 수거해서 하루 종일 다 저희가 갖고 있고요. 중간에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데스크 앞에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전화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납하고 들어가는 거라 휴대폰 자체는 무조건 다 수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학생 중에 휴대폰을 2개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미리 저희한테 팁을 주시면 알아서 잘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수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일단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당연히 학생들 수기를 뽑으면 저희한테 좋은 말 하는 것만 뽑는 건 맞으니까 그렇긴 한데 빨간색으로 친 게 이제 뭐냐면 요번에 저희가 썸머 때 애들이 썼는데 저희가 길게 쓰지 않고 한 줄평으로 쓰라고 부탁을 했어요. 미리 할 때. 그래서 애들 나름대로 간략하게 한 줄평으로 쓴 건데 일단은 방학 되게 썰렁썰렁하게 보낼 것 같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게 썰렁썰렁 하나 금방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완벽하게 한 달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걸 애들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만 죽어라 시켰다고 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실 저희는 죽어라고 시켰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애들은 공부만 죽어라 시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만족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극적인 성적 향상은 아니었다. 그것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 윈터 한 달 하고 나면 우리의 수학 등급 몇 등급 올려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시거든요. 저 솔직히 저 자신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학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한 달 동안의 등급을 그렇게 올릴 수 있으면 사실은 대박이죠. 기적이죠. 근데 그 갈 수 있는 과정에 토대가 될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극적인 성적 향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단계 더 발전됐다고 본인이 느꼈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 같이 공부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더라. 사실은 저희가 썸머 때는 윈터보다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윈터 때는 재종반이 없는 상태니까 재종반 강의실 가서 수업을 하니까 독서실이나 강의실이 좀 더 쾌적한데 썸머는 사실 재학생, N수생들이 다 있으니까 재학생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독서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강의실에서 그냥 수업도 하고 자습도 다 했는데 오히려 시너지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일부러 독서실로 안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니까 본인이 딴짓을 했을 경우에 친구가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공부하면서 얘도 공부하니까 자기도 같이 공부한다 이러면서 집중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부에 방해되는 걸 모두 다 금지했다. 이 표현이 학생 표현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애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발제를 좀 해봤습니다. 윈터스쿨은 사실 저희가 저도 이제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17년인지 18년인지 저희가 매번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마감은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모집하는 입장에서 약간 이번에 마감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매년 그랬는데 거의 일단 저희가 1월에 수업할 때쯤 되면 마감이 돼서 끝판에는 부모님한테 대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왕 어차피 등록을 하실 거면 11월 말 이전에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면학 분위기 좋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도 열심히 잘 시킬 거고 수업 집중력 높이게 할 거고 학습량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윈터스쿨은 어머님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보내든 간에 그 학원에 믿고 맡겨주시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야 효과도 좋은 거라서 그 많은 학원 중에서 저희 윈터스쿨에 설명회까지 오셨으면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일단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모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신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을까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윈터 끝나고 연계로 따로 단과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네네. 그러면 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 맞았던 선생님을 택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시간이 안 맞으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연계 프로그램이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어요. 고3 같은 경우는 그 수정집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수능 정시 집중반이라 그래서 진짜 고3이 됐는데 나는 내신보다 그냥 수능에 올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걔네들끼리 종합반 형태로 묶어서 수정집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중에 하는 반도 있고 주말에 그냥 선택해서 단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고3은 그렇고 고2 같은 경우는 사실 고2 중에서 수정집반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걔네들의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수학 정도는 수 1, 2가 끝나 있어야 고3 애들하고 같이 수정집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진도가 끝나 있는 고2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생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빼서 그냥 단과 프로그램이나 걔네들만 가지고 종합반을 운영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거라서 네, 아마 그렇게 종합반으로 운영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개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네네. 자습 시간에 다른 과탐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맞으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율이 좀 안 되는 게 오후 타임이 아니라 오전 타임에 과탐 선생님들이 수업을 특강으로 까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 시간에 국영수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깔려 있는 과목이나 시간이 맞으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차후에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우리 고1반을 할 때 네. 12월 달에 네. 그 학원 성취도를 단계적 하신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러면 각 클래스마다 반에 하나만 형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비 고1이라고 하는 이 고1반도 여러 개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최소 2개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는 고3이 3개 반, 어떤 애는 고1이 3개 반, 그러니까 저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기본적으로 7개 반이나 8개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들어오는 인원이 조금 많은 학년은 4개 반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기본이 2개 반으로 가는 걸로 편성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3이 3개 반이었고 재작년 그때까지는 고1이 또 3개 반이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2개 반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예배 테스트 보고서 네. 다들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진도가 다른가요? 아니요. 들어가는 진도는 아까 말씀드린 건 교재나 진도는 똑같은데 속도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개념을 빨리 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나 그 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더 많이 할 거냐, 개념을 천천히 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설명이 시작하고 1시간 반 지났습니다. 너무 힘드셨나요? 네, 학생들은 이렇게 거의 10시간 넘게 앉아서 공부를 할 텐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애들은 훨씬 열심히 잘합니다. 엉덩이 붙이고서. 그래서 믿고 한번 시켜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필요하시면 일단 작성해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